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막리뷰입니다. 오늘 방금 진짜 보고 온 영화인데요, 보호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화 개봉한 다음에 이 영화에 대한 뭐 전체적인 흥행 성적이라든가 평가가 그렇게 다 좋은 편, 양쪽 다 모두 좋은 편은 아닌데요. 일단은 이 영화는 굉장히 단순한 플롯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액션 스릴러 장르의 기본적 플롯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화를 그냥 보고서 그냥 떠올려 보면 기본적 구도는 뭐 아저씨라든가 이제 그 이웃집에 납치된 소녀를 구하러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존 카사베츠의 이제 80년대 영화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레옹도 뭐 이 영화의 이제 성비만 좀 바꿨다고 말할 수 있는데, 뭐 81년도에 만든 존 카사베츠 글로리아라든가, 그 다음에 뭐 최근적으로 이제 이퀄라이저 같은 영화, 조용한 은둔한 은둔 고수 주인공이 이제 시리즈죠. 3편까지 나왔으니까요. 주인공이 분노해서 막 주변 쓸어버린다든가, 뭐 존윅도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레온 같은 작품도 이제 바로 그런 영화에 속한다고 말 수 있겠습니다. 보호자의 전체적 플롯을 그냥 단순화해서 하면 전직 조직폭력배의 킬러였던 그 주인공이 퇴소하고 나서 자신에게 있는지 몰랐던 친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려는 킬러와 조직의 이제 일부 세력과 대결을 벌인다라고 하는 일본적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평이 이제 전반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데요. 박병식 평론가, 뭐 정재현 평론가, 이용철 평론가인데,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이 영화의 문제점을 딱 단적으로 말하는 평은 넘겨짚어야 하는 주동 인물의 당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 영화를 액션 영화 스릴러 장르를 좀 봤던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주인공의 행동의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넘겨짚을 수는 있는데, 내용의 구조가 단순하다 보니까요. 근데 그 감정적으로 이 영화의 주인공에게 동화될 만한, 그리고 그 이 영화 속에 벌어진 사건의 행동의 당위성들을 납득할 만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플롯상으로 말씀드렸던 이 주인공 수혁이죠. 정우성이 연기하는 수혁이라는 인물은 이제 10년 전에 일련의 사건,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넘겨짓기에, 영화에는 딱 한 번의 회상씬에만 등장하는, 영화 전반부에 초반부에 등장하는 이 수혁의 이게 아마 인상 깊게 본인이 이제 힘주어서 연출한 장면일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잘 안 보입니다만, 이 지금 여기 그 플래시를 들고서 칼을 들고 상대방을 제압하거든요. 근데 아마 조직 내에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아마 당시에 이제 희망이 안 보였던 이런 보스의 반기를 들은 것의 일종의 그것을 책임지고서 덤벼들었던 인물로 이제 수혁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이제 그 10년 후의 현 시점에서 보스는 이 회장이라고 하는 인물로 박성웅이 연기하는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뭐 영화 캐릭터들 이름보다도 그냥 배우들의 이름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웅이 연기하는 캐릭터가 회장이고, 이 캐릭터는 이제 전직 형님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영웅몬스터 같은 80년대부터 아니면 뭐 그 이전에 나왔던 70년대 범죄 영화들에서도 뭐 구도는 비슷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는 아시아 영화권이니까 홍콩 누아르적 구도를 말씀드리자면, 일종의 이제 이 과거에 잘 나가던 시절에 주인공을 갖다가 이제 써먹고 이제 그 감옥에 대신 보낸 거죠. 이 역할을 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 수역은 이제 출소를 한 다음에 이제 괘씸해가지고 영화에 이제 영화에 이제 캐릭터 포스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살면서 내가 뭐 선택했던 모든 것을 다 후회했다. 그러니까 이제 괘씸해가지고 이제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청산 과정에서 일종의 그 조직들로부터는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받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에 대한 설명이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이 수혁이라는 인물을 영화에서 등장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무슨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문세 같은 것처럼 무슨 게시물 해서 직업을 따로 갖는다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이 나오자마자 아마 이 사람이 10년 전에 아꼈던 차라고 하는데,
BMW 이 차종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동차 매니아는 아니라서 이 차종을 몰고서 출소하자마자 나가고 과거에 자신의 동료였던 그 후배의 중국집에 찾아서 같이 밥 먹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마라, 이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깊게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바뀐 세상에서 아마도 이 사람이 배척되고 이제 지금 일종의 숙청당하는 대상이었다 정도를 넘겨짚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대사 그 분위기라든가 이런 쪽에서. 근데 그 중심 인물에는 일종의 조직의 2인자로 보이는 이 캐릭터죠. 우리 김준환 배우가 연기하는 이 강이사라고 하는 캐릭터가 주로 이 사람이 좀 그 열등감을 가지고서 이 수혁이라는 캐릭터를 갖다가 괴롭히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캐릭터, 이 수혁이라는 인물의 일종의 청부를 받아서 그 싸움에 뛰어들어서 이 수혁을 제거하는 킬러 역할로 이제 김남길 배우가 연기하는 세탁기라는 별명을 가진 일종의 커플이에요. 둘이 이제 일종의 뭐 그 킬러 커플 같은 캐릭터죠. 그러니까 뭐 내추럴 본 킬러스의 캐릭터라든가 뭐 일종의 그냥 좀 살인 유의를 즐기는, 그러니까 폭탄 테러를 즐기는 그런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커와 할리퀸 같은 느낌도 있고, 뭐 요즘에 나오는 이제 쾌락 사이코패스, 이제 살인을 즐기는 그런 캐릭터로 아주 가벼운 그 킬러의 캐릭터를 연기합니다. 뭐 김남길 배우가 좀 이런 연기를 또 나름 잘 하기 때문에 나름 뭐 꽤 천진난만한 킬러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친구들이 영화의 이제 전반부의 초반부에는 이제 이 사람들의 캐릭터의 특징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인 방법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앞에 좀 길게 나와요. 지금 이제 아마 재개발 지구라든가 이런 지역에 알박기를 하고 있어 보이는 교회의 그 목사를 제거하는 장면에서 이제 폭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스레를 떨면서 김남길 캐릭터가 이제 목사의 이목을 끈 다음에 이제 폭파 장치를 해서 이제 터트리고, 지금 여기 앞에 지금 김남길 캐릭터거든요. 근데 이 둘이 장난치듯이 이제 일종의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 폭발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이 캐릭터들은 자기들의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이 김남길 캐릭터와 그의 파트너죠. 이 두 캐릭터의 경우에는 일종의 박윤아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캐릭터인데, 경우에 일종의 그냥 돈을 많이 받고 그냥 단순하게 살인을 즐기면서 그냥 자기 돈 뭐 그냥 자기 이익에 충실한 인물들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약간 영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을 조금 약간 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일종의 유인 도구처럼만 사용돼서 자기 스토리를 풀어놓은 듯 할 때 이제 살인을 일으키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캐릭터의 모습을 한 반복해서 한 2번 정도 앞에 이 교회 폭파 시퀀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역에게 인질로 잡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한번 또 써먹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무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처럼 생겼지만 이제 개조된 대뭇 발사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구를 이용해서 펼쳐지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들과의 갈등이 주로 많고, 사실 이 수역이 보호해야 될, 영화 제목처럼 보호해야 될 인물인 딸의 경우에도 이 아까 말씀드렸던 김남길 캐릭터가 어쩌다 보니까 이 아파트 추격신이 있거든요. 아파트에서 일단은 지금 이 수역 캐릭터가 보호해야 될 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일단 쫓아와서 살인을 하려다가 역으로 이제 김남길 캐릭터가 잡혀버리게 되면서 이제 일종의 서로의 상호 인질극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상호 인질이 돼버리면서 이제 교환을 하기 위해서 이 여성 캐릭터 박윤아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이 딸도 이제 납치를 해갖고 가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주요 갈등들, 액션 시퀀스들은 이들과의 싸움에서 펼쳐집니다. 수요 캐릭터의 강함이라고 하는 거는 영화의 전반부에 이제 그 회상씬에서 나오는 일종의 무쌍 시퀀스라고 하는 장면에서 설명이 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본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평범한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건드리지 않으면 영화 중반부 이후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수혁은 그 자신의 강인함을 잘 드러내지 않고 이제 그 참고 자제하고 있는 캐릭터죠. 다만 이런 류의 영화에서 모두 그렇듯이 간에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희생당하면서 이제 매우 분노하고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 화학작용이 충분하게 작동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영화가 전면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로 진행이 되는 영화라서, 말하자면 이 영화의 주요 빌런은 박성웅이 연기하는 캐릭터는 사실은 카메오에 가까운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카이저 그룹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범죄 조직에서 진화된 현대의 일종의 그 조직 범죄 기업의 수장 회장으로 나와 있고, 이 사람은 잔혹한 그 독재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알아서 넘겨짚어서 행동하는 강이사라고 하는 인물, 김주남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에게 그냥 전담을 시키고 나쁜 일들은 그냥 본인은 뒤로 빠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주로 이제 이 강이사가 본인이 불편한 수역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캐릭터들을 고용해가지고 이 세탁기 커플을 고용해서 이를 제거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정작 이 박성훈 캐릭터의 경우에는 이 건에 대해서 깊이 개입 있지 않아요. 수역의 제거에 대해서 깊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가 나중에 한번 뒷부분에 살짝 이 수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몽골인 캐릭터가 있어요. 게르라고 하는 인물이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그 캐릭터 정도가 개입하는 것이 답니다. 그러니까 박성훈 캐릭터는 영화 중반부에서 화내고 사라지는 것이 후반이고요. 결국은 이제 이 강의사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팽당하게 됩니다. 결국 필요가 없어지고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사건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정작 이제 본질과 전면전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열받은 강의사와 그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킬러 커플, 김나게 배우가 연기를 잘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뭔가 이제 붕 떠 있는 캐릭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캐릭터는 잘 잡혀 있지만 이 캐릭터의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다가오지 않고, 이 사람은 말하자면 돈 받고 뭐 그냥 살인을 즐긴다는 이유 말고는 굳이 이 정우성 캐릭터와 굳이 맞붙어 싸워야 될 이유가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어차피 뭐 자기의 목적을 이뤘으면. 그리고 실제로 영화의 중반부에 보면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카이저 그룹이 세우는 호텔에 진입했다가 이 둘이 다 빠져나오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결 시퀀스는 이제 일종의 그런 설정들의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이들이 필사적으로 싸워야 될 이유가 잘 안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가 보여지는 대결 장면들 자체의 감정이 충분히 투입되지도 않고 뭔가 흐지부지하다는 느낌을 어쩔 수 없이 받게 됩니다. 영화의 이제 후반부의 결말 역시도 결과적으로는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수혁이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자기들끼리 파멸되어 버리는 얘기처럼 흘러버리기 때문에, 이 보호자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나서 결말이 그렇게 깔끔한 느낌을 주지 않는 거죠. 확실하게 뭔가를 갖다가 확실하게 뭐 해결했다라는 느낌, 안도감 같은 것들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뭔가 마무리가 덜 된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영화상에 나와 있는 아까 서술되었던 이 주요 캐릭터들의 대부분들은 사라지게 되지만, 여기서 이제 박성웅이 연기한 이제 그 카이저 그룹이라고 하는 거대한 범죄 조직의 경우에 실체를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가 돼버리는 것이고, 그 속에서 이제 이 수혁과 딸은 어떻게든 간에 뭐 화해를 맞이한다는 건데, 문제는 영화 속에서 수혁과 어린 딸의 관계 역시도 발전되는 관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말하자면 글로리아라든가 이런 영화들, 레옹이라든가 보면 이 두 중심 인물이 되는 이 두 관계가 좀 첩첩이 쌓이죠. 영화 아저씨의 경우에도 이정범 감독의 이 영화에서도 원빈이 한편으로 싸우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느끼는 고초를 우리 관객은 같이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 보호자에서는 이 캐릭터들이 아까 뭐 현대 무슨 일종의 뭐 지세대 같은, 그러니까 좀 가벼운 느낌의 킬러임을 묘사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아이를 핍박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기계적이고 그냥 뭐 어쩔 수 없어서 뭐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아이가 굳이 이런 위험한 상황에 뛰어다닐 이유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같이 고초를 겪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영화가 그런 필사한 절박감 같은 느낌들을 잘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액션 시퀀스적인 측면에서도 주요 시퀀스 중에서 그나마 인상적인 시퀀스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회상 시퀀스인데, 여기서는 이제 아마 그 10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이 수혁이라는 캐릭터가 아마 10년 전의 수혁과 현재의 수혁은 다른 인물일 거예요. 성격상으로 아마 변화된, 많이 개심해서 이제 회귀하는 인물이죠. 무슨 뭐 우리가 드라이브 같은 영화에서 봐도 이제 변화하는 인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무시무시한 이제 과거가 본성이 드러나는 게 이제 드라이브 같은 영화에서 펼쳐지는 건데, 이 영화 보호자에서도 이제 그런 설정이 있는데, 영화에서는 그냥 그 얼굴만으로 봤을 땐 그닥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액션 시퀀스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우리가 아저씨 같은 영화에 보면 이제 그 태국 배우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처럼 이제 몽골인 캐릭터 같은 경우도 등장해서 강력함을 이제 보여줄 것 같은데, 이게 맥커핀 같이 허무하게 딱 마무리가 돼버리고, 그래서 영화가 전체적으로 액션의 타이트함도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정우성 감독이 야심차게, 이렇게 그 우리가 한국의 남성 배우들이라고 하면 액션 누아르 장르에 대한 좀 갈망 같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물론 이게 흥행이 잘 되는 장르는 아니에요. 과거보다 그 20대나 10대의 그 남성들이 주로 영화관에 많이 와서 장편 영화를 보는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보통 한 400만 정도만 돼도 액션 영화가 잘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 영화는 그런 긴장감을 고조하는데 당위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설득력을 좀 잃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쉽지만 이 영화는 뭐 시중의 평가와 뭐 크게 다르지 않게 저 역시도 뭐 그렇게 썩 훌륭하고 완성도가 높은 영화라고 보기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저도 나름대로 정우성 감독이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플롯의 영화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 영화는 좀 더 심플하게 갔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좀 가지들을 치워내버리고 그 범죄물 장르와 범위 내에서 그냥 끝까지 치열하게 싸웠다면 오히려 영화가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인데, 이 톤 앤 매너가 너무 또 격이 져버려서 이 주인공들, 이 빌런들의 경우에는 뭐 배우들의 잘못이 아니라 너무 톤이 가벼워요. 톤이 너무 가벼워서 일종의 그 무섭다라는 느낌이 별로 못 줍니다. 전체적으로 그 빌런으로서의 그런 공포감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조커 같은 그 캐릭터들의 경우에, 이제 조커의 경우에도 약간 가벼우면서 예측 불허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들이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영화 자체적으로 보여지는 긴장감이 고조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보호자는 배우나 이런 멋짐에 비하여 영화 자체는 별로 멋진 영화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 좀 더 멋진 액션 누아르 영화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또 뭐 괜찮은 범죄물들이 또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좀 더 비교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약간 정통 이게 남성 히어로 액션 시퀀스 같은 건데 잘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영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호자에 대한 저에 대한 제 그냥 소견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